네, 그럼 이제 물질 대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물질 대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물질 대사 하면은 딱 이제 영어로 이제 metabolism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맞고요. 그래서 생명체에서 일단 물질 대사 정의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아마 시험에서 한 문제 정도로 물질 대사랑 관련해서 나올 수도 있는데, 자, 보시면 일단은 제가 시험 봤을 땐 요거 관련해서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 좀 뭐 적중률이 무조건 있다는 건 아니다만 어쨌든 있습니다. 어쨌든 좀 그럴 가능성이 있고 상당히 생명과학에서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아까 앞서 다뤘던 세포 소기관 또는 세포막 이런 건 되게 솔직히 말해서 좀 되게 지엽적이거든요. 근데 얘만큼은 화학과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하고 되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잘 들어보세요. 자, 물질대사. 생명체에서 이게 중요해요. 자, 일단 첫 번째, 생명체에서 일어난다. 두 번째, 화학 반응. 이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에너지 출입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 효소가 관여를 한다. 물질대사는 일단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다가 정석인 어,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생명체는 이 물질 대사를 통해서 얻은 물질과 에너지를 이용하여 생명 유지를 해요. 그래서 물질 대사에는 일단은 요거, 효소가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효소가 관여를 함으로써 에너지 출입이 그러니까 효소가 관여를 해서가 아니라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고, 그냥 따로 볼게요. 그러니까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고, 또한 효소가 관여를 합니다. 물질 대사는 이제 크게 이렇게 두 가지인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나눌 수 있는데, 동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한마디로 저분자에서 고분자를 합성하는 걸 말해요. 합성. 그러니까 어떤 걸 합친다는 거고, 이화작용은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분해하는 걸 말해요. 분해하는 거. 그죠? 그래서 동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반응물이 있으면 반응물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어떻게 돼요? 생성물이 되는 건데 이때 요 에너지의 총량이 올라가죠. 왜냐하면 합성되니까. 이때 에너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출입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에너지가 흡수된다 해서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흡열 반응. 이건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동화작용했고요. 이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반응물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분해해야겠죠. 그러면은 각 분해된 요소가 차지하는 에너지의 총량은 적겠죠. 그러니까 생성물의 양은 적습니다. 생성물 에너지 양은 적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에너지 양이. 이때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때 방출된 에너지를 갖다 우리가 에너지 방출된다 해서 발열 반응이라고 해요.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시가 또 중요한데, 동화작용 같은 경우 일단 첫 번째로 광합성. 이거 이제 식물생리 가서 자세히 할 텐데,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빛 에너지랑 CO2랑 H2O 등을 이용해서 결국은 C6H12O6인 포도당과 그리고 H2O랑 O2를 만든 거잖아요. 이때 요 화합물, 요 화합물이 되게 분자 크기가 크고 에너지가 많은 거거든요. 근데 이때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이용을 해서 더 큰, 그죠? 합성을 하는 거니까 이때 바로 비로소 동화작용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뭐 여러분들이 앞서 뭐 리보솜과 핵과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아미노산, 그죠? 펩타이드 결합을 통한 단백질 생성하는 요 단백질 합성 또한 동화작용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외에도 뭐 핵산 합성, 그리고 뭐
녹말 합성. 그죠? 포도당이 합쳐져서 녹말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 녹말 합성, 녹말 합성, 단백질 합성, 그리고 핵산 합성, 광 합성, 이런 것들이 다, 동화작용 예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포호흡. 이거는 뭐냐면 이제 포도당, 그러니까 이제 포도당, 그죠? C6, H12, O6을 이용해서 분자가 그러니까 에너지 양이 더 작은 이제 뭐가 있죠? O2라던가 뭐 H2O라던가 이렇게 분해를 해내고 가장 중요하게는 바로 발열 반응을 해서 ATP를 생성시키는 거죠. 에너지니까. 그죠? 그래서 세포 호흡이 이화작용의 예시이다. 그리고 이제 포도당이 그러니까 녹말에서 포도당이 분해되는 이 과정 또한 이화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금 흡열 반응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화작용이니까 동화작용에서 이 흡열 반응 같은 경우에는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있으면 지금 보시다시피 어, 어떻게 그러니까 반응물 생성물까지 가기 위해서 그냥 단지 요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요 구간이 필히 작용을 해야 돼요. 이때 이게 뭐라고 하냐면 약간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반응물이 이렇게 합성이 되기까지의 요 정도의 추가적인 에너지 양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요 과정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되게 비효율적인 거죠. 왜냐면, 뭐야, 나는 이만큼만 만들면 되는데, 뭐 굳이 이만큼까지 에너지를 써야 되나? 근데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들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시간, 특히 요 시간을 목표가 감소시키기 위해서 등장한 게 바로 여러분들이 겁나 잘 알고 있는 엔자임인 효소입니다. 효소.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 생명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물질 대상 기본적으로 효소가 아까 뭐라 했죠? 효소가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요 활성화 에너지가 뭐냐라고 되게 궁금해 하실 텐데, 요 활성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죠?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그죠? 요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정도의 최소한 에너지 양이 필요한 거니까, 여기까지 안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맞추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이제 에너지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다? 바로 효소다. 그죠? 효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컸던 어, 활성화 에너지의 양을 이거를 이렇게 줄이는 거죠. 이렇게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고 얘가 이 실선 같은 경우에는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발열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분해되기 위해서 또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있는데 이거 다 채우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에너지 너무 오래 써요. 그래서 얘를 줄이기 위해서 효소를 쓰면은 이렇게 빨리 줄어들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효소가 중요한 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효소가 뭔지 알아보자면 효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엔자임이라고 부르고 생명체에서 화학 반응을 어떻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촉진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효소가 화학 반응의 원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물질 대사고 효소는 단지 화학 반응을 촉진시켜서 우리 몸에서 화학 반응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 효소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일단 효소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주성분을 알아보자면 효소의 주성분은 뭘까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단백질, 효소의 단백질은 그죠. DNA라는 이 정보에 따라서 RNA로 전사되고 얘네들이 이제 번역돼서 이제 아미노산, 이제 리보솜에 의해서 이제 아미노산 결합, 이제 막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이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단백질이 최종 완성되는 이런 거죠. 이건 이제 좀 이따 할게요. 이것도 이제 좀 중요한 파트입니다. 근데 어쨌든 효소는 이제 단백질이 이제 구성 요소이고 효소는 반응물과 일시적으로 결합을 통해서 아까 말한 활성화 에너지, 그죠? 그러니까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의 양을 줄이는, 즉 시간을 단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효소는 특징이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게 이 효소를 할게요. 그리고 요게 기질이에요. 이제 기질은 그 효소를 받는 애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효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 아이들. 기질이 두 개가 있다 칩시다. 자, 뭐랑 결합하죠? 얘랑 결합하나요? 아니죠. 얘랑 결합하죠. 자, 효소는 대개 어떤 특이적 결합을 가집니다. 이 말인즉슨 A는 A랑 결합하고 B는 B랑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A는 B랑 결합하지 않고 B는 A랑 결합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효소랑 기질이 딱 합쳐져요. 요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하는데 이 복합체 같은 경우에는 바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해주겠죠. 세 번째.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났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분해되겠죠. 효소는 그대로 있고 효소는 그대로 있고 얘네들이 뭐 이제 분해가 돼서 이렇게 아이쿠 이렇게 분해가 돼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이화작용이겠죠. 이화작용으로 분해가 돼서 각자 제갈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분해된다. 생성물이 분해되거나 합성되고 얘네들은 이제 분리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외에도 효소의 특징으로는 크게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효소는 한 번 사용해도 그 꼴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한 번 사용이 가능하다. 또는 계속해서 효소의 영구적인 손상이 가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효소가 이제 단백질이잖아요. 이제 이 단백질이 뭐에 약해요? 뭐에 약할까요? 바로 열과 pH, 수소 이온 농도 지수라고 하는 산성도에 매우 취약합니다. 매우 취약해요. 그래서 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몸속에 많이 있잖아요. 요 효소라는 게 우리 반응을 촉진시켜 주려는 거니까. 근데 이 효소가 정확히 34도였나? 대략 37도 정도까지 이 정도 내에서, 요 정도의 적정한 사람의 체온 온도 내에서만 활발히 작용을 하고, 그게 아니면 작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20도, 0도, 마이너스 몇 도 갔다가, 뭐, 그죠? 효소의 역할을 발하기는 어렵겠죠. pH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그 수소 이온 농도 지수 맞아요. potential of hydrogen을 얘기하는 게 맞고, pH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이제 그쵸, 산성도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가 있을까요? pH가 낮으면 산성이고, pH가 높으면 염기성입니다. 근데 이때 뭐, 너무 산이면 또 그 단백질이 이제 변형돼서 또 쉽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단백질은 크게 열과 pH, 수소 이온 농도 지수에 민감하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또 여기서 하나 팁 주자면, 요 pH는 아니지만 그 당시 시험에서 이런 이제 약간 요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KT는 마이너스 뭐 LN
ln mn분의 ln m0 해가지고 뭐 이런 거 계산한 게 나왔단 말이죠. 요게 이제 미적분과 로그와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을 다 합쳐보는 거였는데 이때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이유 바로 값 자체가 마이너스가 나와서 그래요.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이 pH만 지금 보시더라도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pH가 높으면 산 아닌가요?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pH가 낮으면 산이죠. 그러니까 1pH는 진짜 강한 산이고 진짜 강강산이고 2pH는 강산, 뭐 이제 3pH는 그냥 뭐 산, 4pH는 이제 뭐 약산, 뭐 5pH면 약산이지 뭐 이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pH가 낮을수록 산이다. 근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 이 pH도 사실 로그 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거꾸로 숫자가 나오는 건데 앞으로 여러분 시험에 들어갔을 때 이런 로그 계산하는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 로그와 그 상형 로그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가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효소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고요. 효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아주 열과 단백, 그 열과 pH 민감하다. 그래서 열에 노출되면, 특히 이제 열에 노출되면, 막 그 단백질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막 이제 변형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변형이 돼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그죠. 그런 역할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효소는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효소가 이제 활용이 되는 바가 있죠. 뭐 이건 그냥 말로만 할게요. 이제 뭐 소화제라던가 의약품에 성분이 효소가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세제 등에도 효소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뭐 옷 같은 거에 무슨 때를 분해를 시킨다 하면 이제 이제 조금 더 그 효소를 통해서 빨리 촉진시켜서 빨래가 좀 더 빨리 되고 모두가 기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뭐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에 이제 뭐 보시면 미생물 같은 거 있죠. 이때 있는 게 이때 이 미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효소입니다. 그죠? 그래서 효소의 작용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된장, 고추장, 김치 이런 것들이 빨리 발효가 되고 이제 빨리 발효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요 정도만 하면 여러분들 시험 보는데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딱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는 좀 지우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면 다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우리가 뭘 얘기를 했냐면 연소 얘기를 이제 연소 얘기를 할 거고 세포 호흡이 있는데 연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불에 타는 거예요. 불에 타는 건데 얘 같은 경우 이제 세포 밖에서 진행되고 얘는 이제 세포 안에서 진행되죠. 세포 밖에서 진행된 연소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양의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양의 에너지가 있더라도 반응물이 있으면 생성물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말인즉슨 그리고 에너지가 한꺼번에 이렇게 방출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째로 이 에너지 자체가 400도씨 이상의 고열이고 또 효소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급격히 많은 열과 에너지를 방출하고요. 반면에 세포 호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니라 계단형이죠. 이렇게 해서 마치 공을 계단에서 튀기듯이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서 결국엔 성공을 해내는 방식인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조금씩 발열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단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 에너지를 서서히 방출하고 그 과정 때문인지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보다 세포 호흡이 가능하게 한다. 이게 이제 바로 연소랑 가장 큰 차이겠죠. 자, 그리고 이외에도 이 과정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보다 효소가 존재해서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효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만 하면 여러분들 아무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물질 대사는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말하며 바로 에너지의 출입이 있고 바로 효소가 관여한다.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고 활성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즉 시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효소가 투입된다. 효소 같은 경우에는 특이적으로 결합을 하고
효소 기질 복합체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하며 바로 이제 사용되고 나서 그러니까 그 생성물이 분해가 되거나 합성된다. 그러나 효소는 재활용이 가능하며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pH와 열에 매우 민감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효소랑 물질대사 파트 마치도록 할게요.